안녕하십니까. 오늘 6.25 75주년 기념일입니다. 2025년 6월 25일인데요. 2025년 6월 25일은 1950년 6.25가 일어난 지 75주년 되는 날이고요. 그 슬픈 그 감정을 대신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전장의 유산 감독이신 김채영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영 감독입니다. 자, 우리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 이렇게 전장의 유산 포스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포스터가 아주 정성껏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 이 영화를 가지고 지금 그 상당히 많은 애국 시민들에게 충격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제목에 보니까 라이언 일병의 기도가 들리십니까? 참전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나요? 문화 전투를 하고 있는 전사들이 전부 다 라이언 일병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냥 캐치프레이를 하나 쓴 겁니다. 자, 라이언 일병. 최전선에서 싸운다는 거죠. 이 영화를 하시든 뭘 하시든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서 문화 전쟁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것도 최전선에서. 최전선에서. 일병으로서. 소총을 들고 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군대 갔다 오셨죠? 갔다 왔죠. 35개월 만기 제대한 병장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사병으로 입대해가지고 사병 1등병 마치고 다시 장교가 돼가지고 대대장까지 마쳤는데 하여간 이 군인 정신이 있는 영화 같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모든 사람이 나이 많고 적고 간에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서 정말 이 전 세계적인 이 공산주의 세력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런 문화 전사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김채영 감독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영화가 이 전장의 유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인천 국제민속영화제 개막 작품으로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참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영화가 개봉하고 개봉일 이틀 지나고 난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 국제민속영화제 사무총장이라고 계시는 여성분이 계신데요. 예. 그분께서 보시고 너무 감동받았다면서 보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그러면서 인천 국제민속영화제 개막식 초청작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싶다고 이제 수락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좀 고민을 했어요. 네. 또 이 영화제가 또 첫 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고 하다가 그냥 수락을 했는데 이분이 의외로 활동력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관계자에게도 이 영화를 소개를 했고 그 외에 어떤 메가더 재단이라든지 한국 전쟁에 관련된 단체에 이 영화를 많이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인천이 또 그런 역사적인 장소인데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75년 전에. 그때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기념날에 또 이 영화를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상영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또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광역시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김채영 감독님의 전장의 유산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보수 문화예술인으로서 이 보수 우파가 이번 대선에 패배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문화예술인으로서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 문화전쟁에 대해서 너무 태무심한 것 같아요. 지금 70년 전부터 이 좌파들은 문화전쟁에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가 바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독일 나치의 게벨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게벨스가 독일 산업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이 게벨스가 하는 이야기가 대중들을 세뇌하기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영화이다. 그래서 게벨스가 독일 영화 산업의 대부라고도 칭할 정도로
개별사가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려를 기울였죠. 그 이유가 이 영화라는 어떤 이 매개체가, 이 문화 콘텐츠가 국민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는데 가장 좋은 어떤 무기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좌파들은 오래전부터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은 심려를 기울여 와서 지금 우선 근래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래에 나온 영화 중에서 압수수색이라는 영화 다큐 이제 소제목이 내란의 시작이에요. 그거 이제 보나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까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가 또 몇십만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에 나오는 전란 영화. 그 전란은 넷플릭스 전용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아주 몇백억 투자를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것도 대박이 났죠. 그 전란이라는 영화는 그 선조, 이제 외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조시 때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사극인데, 그때 무능하고 아주 폐악한 역으로 나온 게 선조였어요. 그 선조의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오바랩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와.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때 손바닥에 왕자를 세우고 냈잖아요. 왕자. 그거를 상기시키도록 인정에다가 그 왕자를 붙여서 그 영화의 마지막 씬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민중들이 막 밟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왕자를 배에 단 그 임금 인형을 발로 막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민중들 그 동네에 모이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선동가들이 이제 선동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걸기를 해야 된다. 이 썩어 빠진 나라를 위해서 이 왕들 그 집권 세력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장면들이 쫙 뒤에 마무리되어 나옵니다. 문화 선전 선동 선무 공작이죠.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전부 다 그 당시에 그 영화는 대통령 탄핵이 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나온 영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영화 보면은 전부 다 보는 관객들은 저 나쁜 놈이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있는 그 영화 압수수색은 뉴스타파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지금 좌파들이 만든 영화가 또 대박 난, 서울에 보면 그 전이고. 예. 그거는 뭐 초대박이 나는 거 1450만 명이 봤고. 그 다음에 요즘 쭉 뜨고 있는 것이 진명. 그건 이제 열린공감TV가 만든 영화예요. 신명. 제목이 신명인데요. 이건 극영화인데요. 다큐멘터리하고 극영화인데, 김명신, 거기 김건희 여사. 진짜 이름. 예, 김건희 여사 본명이 김명신이잖아요. 예. 그 명신 이름을 거꾸로 바꾸어서 신명으로 해서. 신명으로? 예, 그래서 제목이 나오는데 벌써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60만 관객이 넘었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 이상 됐겠죠. 영화관에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영하고 있어요. 또 완전 대박 났어요. 이제 그런 영화들 보면은요, 전부 다, 이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어떤 권력층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전부 다 혐오하게끔 만들어요. 대중들로 하여금. 자, 그런 영화. 곧 있으면은 이제 추적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추적 또 뉴스타파가 또 만든 영화예요. 그건 또 이명박 대통령을 까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좌파들은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가 나올 때마다 또 대박이 나요. 돈을 번다는 거죠. 그렇죠. 영화사에서. 그러니까 좌파들은 재밌는 거예요. 영화 만들어서 돈 벌고, 그리고 이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정치 선동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니까 일거양득 산덕을 갖다가 얘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우리 우파들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뭐 지금 우파 쪽에서 영화를 만든다고 뭐 나오긴 나오지만 좌파들만 만드는 영화보다도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역사 다큐 몇 개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영화는 아예 꿈도 못 꾸고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투자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만든다 해도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수준으로 만들으니까 관객들이 외면을 하고 극장가에서 빨리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금 대중들은 점점점 그러한 영화들, 문화 상품을 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작용화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해갖고
지금 이번에 대선 때도 야 이거 사실 전장유산 이런 영화는 보기만 보면은 무조건 2번 찍을 수밖에 없다. 이 영화 보고 난 후에 1번 찍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이제 간곡하게 그 국민의힘당 캠프나 국민의힘당 그 국회의원 측 쪽에 어필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뭐 결국엔 씨알도 안 먹혔죠. 문화에 대해서 전혀 뭐 문화의 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관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마음을 잡는 데는요, 뭐 선거 유세, 뭐 악수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대중의 마음을 잡으려면은 문화적인 측면에 세뇌를 해야죠. 예, 접근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의 세뇌를 하면 되는데 좌파들은 거짓의 세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짓을 가장 잘 통하는 것이 바로 문화거든요. 네. 감성을 다가가는 건데 이것이 싸움의 전략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 쪽에도 앞으로 이 문화 콘텐츠 상품을 가지고 이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전략을 쓰지 안 하거든요. 맨날 뭐 바깥에 나와서 야외 집회하고 뭐 행진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게 행진하고 야간 바깥에서 집회한다고 우리나라 국민들 국민들이 그 집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얼마나 그거 보겠습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적고 예. 또 그거를 이 방송이 전혀 신문 보도 그렇죠. 안 하니까 그 유튜브 보는 일부만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튜브 보는 내국 보수 우파들이 뭐 100만 명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100만 명, 200만 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예. 지금 예. 우파 영화에서 뭐 기적의 시작, 승리의 시작, 하부오만의 약속, 우리 김채영 감독님의 전장의 유산 또 몇 가지 더 있나요? 뭐 근래에 나온 것은 그렇죠. 이 정도죠.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좋을 내용이고 젊은 애들이 그냥 푹 빠져서 볼만한 내용은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차피 다큐멘터리 장르는요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호감을 안 갖는 영화 장르예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돼야 실제 극영화를 만들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국 보수파의 기업인들이라든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문화 투자에 하셔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보수우파 문화 전사들이 이 감독님 같은 분들은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일반 시민들은 또 이런 영화를 만들어 많이 봐주셔야 되고 또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보수우파의 뭐 각계각층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 영화나 뭐 이런 쪽에 미디어 쪽으로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뭐 영화 만들어서 흥행시켜가지고 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보수파의 궁극적인 문화 자익들과의 문화 전쟁을 할 수 있는 문화 전쟁 컨트롤 타워를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전쟁 컨트롤 타워는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 상품에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라든지 뭐 글 쓰는 작가들, 뭐 문학계라든지 보통 다 문화 콘텐츠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 김 대표님 같은 그 팟캐스터, 이 유튜브 팟캐스트도 사실 문화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한 문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포럼이라든지 뭐 또 어떤 학술 대회라든지 또 공연 문화 공연 가면은 뭐 노래도 있을 수 있고 연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뮤지컬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공연 장르도 문화 콘텐츠 상품입니다.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어떤 보수 우파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우파는 지금 없습니다. 없죠. 좌파들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빨리 컨트롤 타워를 시급하게 지금도 늦었지만 만들어서 그 컨트롤 타워에서 제가 방금 말하는 이런 문화 전쟁을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상품을 제작하고 그걸 보급할 수 있는
전문인들, 저는 문화전사라 그러거든요. 문화전사님들. 네, 예. 젊은 문화전사들을 젊은 빨리 양성을 하고 그 애들을 키워줘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애들이 어떤 먹거리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좌파들하고 백날 싸워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감독님 말씀을 이제 제가 요약하면요. 이 문화 전쟁에는 공연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이걸 다 종합할 수 있는 게 사실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공연 같은 건 한번 딱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걸 다시 하려면 또 연구 배우들이 다 봐야 되는데 영화는 돈은 많이 들지만 한번 찍어 놓으면 이걸 계속 리와인드 그렇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제 개봉관에서 상영이 끝나면은 또 넷플릭스 같은 OTT에 또 계약을 해서 또 계속 상영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결론이 이 김세형 감독님이 궁극적으로 꿈꾸시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애국 보수 우파 문화 전쟁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예. 이 전쟁을 그냥 한 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우리 군으로 말하면은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투가 있으면 뭐 1대대가 저쪽에 가서 저쪽 전투고요. 2대대가 오른쪽에 가서 전쟁하면 저쪽 전투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북괴군하고 싸움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김채영 감독님이 원하는 거는 이 거대한 이 문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가운데든 어디 가서든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전사를 키우는 문화 전사를 키워서 전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문화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먹거리 하고 생태계를 만들어줘서 젊은이들을 자꾸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 유혹 돈을 벌게 해줘야 돼요. 유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돈 버는 거죠. 예, 돈 벌게 해줘야 돼요. 젊은 애들이 뭔가 하고 싶은데 와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여기는 못 먹고 살잖아요. 보수파에는 문화 전사해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 수 좌쪽으로 가면은요. 먹고 살죠. 먹고 살죠. 그러니까 걔들은 점점 더 융성해지고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쌓아봤자 성산이 없는 거예요. 대중들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문화 콘텐츠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대중들의 마음을 얻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목적이 바로 있으셨다는 거고, 네 번째로 문화예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지금 뭡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형국과 세계 상황, 지금 정치 상황, 정정이죠. 정치 정정이 굉장히 불안하고요. 세계 질서도 지금 현재는 완전히 거의 세계 대전 비슷한 상황까지 흘러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그 공산당, 중국 오랑캐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모든 걸 다 장악했어요. 어저께 제가 통일전망대에 갔는데 거기에 안내 자막도 한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그런 걸 봤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뭐 반공 그렇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려고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이제 공산사회주의 세력들과 싸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60년대, 70년대는 그 말이 맞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아진 전쟁, 그보다 더 포괄적으로 넓어진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든. 예를 들어서 이제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 세계의 싸움보다도 더 큰 전쟁을 지금 세계 각국에서 벌이고 있다. 저는 이 전쟁을 친인류 세력과 반인류 세력들과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친인류 세력과 반인류 세력들. 저는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반인류 세력들은 뭐냐? 공산주의도 반인류 세력들로 속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차원이 넓어진 DEI 세력들, 워크 세력들, 그리고 LGBTQ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사실 반인류 세력들이에요. 자, DEI 세력들은 다양성과 형평성과 포용성을 주장하는 세력들이거든요.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이거 언뜻 들으면 좋은 말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와서는 전체주의 사회를, 전체주의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우억 세력들은 그야말로 깨시민들이라는 거예요. 깨시민들의 모임. 그리고 LGBTQ 세력들은 요즘 많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세력들. 그리고 다수성, 조물주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 여자 성보다도 더 많은 성들이 있다. 다수의 성이 있다. 이게 이제 LGBTQ 세력들이거든요. 예. 이게 LGBT가 그러니까 레즈비안, 그렇죠. 게이, 예, 그다음에 그렇죠. 바이섹슈얼. 맞아요. T는 뭐예요, 이게? LGBT지 않습니까? 그죠? T가 트랜스젠더. 네.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 전부 다 저는 반인류 세력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리스도 세력과의 전쟁이 지금 벌어졌다. 그 반인류 세력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글로벌 로들, 원월도다, 이제 세계를 한국가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 딥스테이트,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 세력들, 글로벌 기업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이 반인류 국가 세력들하고 힘을 합치고 미국의 지금 리버럴 PC주의자들하고 결합이 되어서 지금 친인류와 반인류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세력들, 딥스테이트 세력들도 처음엔 출발은 미국의 애국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어떻게 변질됐나 하면은 중국이 세계를 적화하든 뭐 하든 자기들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딥스테이트가 완전히 악마의 세력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그 세력대에 속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부정선거로 되는 이 집권도 그러한 세력들에 다 결탁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좀 100% 그래서 지금의 전쟁은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 시장 경제주의 세력과의 차원을 더 넘어선 한 단계 더 높은 반인류 세력과 친인류 세력들과의 전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를 하는 그러한 우리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세력들이잖아요. 기독교 그렇죠. 세력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공산주의 이런 세력들과 별개로 움직인다? 저는 좀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통틀어서 반인류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문화전쟁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젊은 문화인들이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제공돼야 되고 그런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컨트롤 타워를 이제 만들겠다는 게 그게 제 꿈입니다. 김채영 감독님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애국 문화예술인들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김 감독님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좀 문화 콘텐츠 상품으로서 영화가 지금 대중들한테 가장 가깝고 빠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상품인데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큐멘터리 제작은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퀄리티예요. 완성도입니다. 예. 대중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완성도. 물론 전장유산 저희 이번 영화는 저희들이 마케팅 부족과 시기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흥행에서는 저조를 했죠. 그렇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정신이 다 개조되었다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 아들들이 보고 한국 전쟁이 어떻게 됐고 미군이 얼마나 중요하고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사람들 후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돈은 못 벌더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퀄리티는 인정을 받았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영화들을 계속 만드는 어떤 제작진들 이 영화라는 상품을 갖고 자기들 그냥 생계 형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며칠 전에 어저께 구독자 수 한 100만 정도 되는 유튜브 이제 채널 소유자가 내 아는 이제 친구예요. 지인인데 전화가 저한테 왔더라고 저녁에.
그래서 어느 모 영화 감독한테서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내용이 뭐냐? 자기가 무슨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 영화를 홍보를 해서 후원금을 모아도 후원금을 모아주면은 그 후원금의 30%를 니한테 떼줄게. 그 이제 유튜브 100만 정도 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 네. 돈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홍보가 아니고 아, 돈을 모아달라. 후원금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모아주면은 그걸로 영화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좋아. 그거는 좋은데 그 돈을 모아서 영화 제작비로 다 전에 투자를 해야 되고 좋은 영화를 만든 대로 쓰면은 상관없어. 그런데 돈을 쓰라고 날아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화에 제작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입마이 포켓 하자는 뜻이죠.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자기가 그렇게 거절을 했대요. 그 유튜브 채널 그 대표님이 아니 내가 내한테 30% 주면은 내가 그걸 갖다고 돈 후원금 모다가 내가 30% 그럼 야 네 영화 제작한다고 전부 다 후원 받으라고 돈 모아놓고 네가 다 먹냐? 딴 사람 주고 자기 입마이 포켓 하면 그거 생계형이고 그거는 시청자에 대한 사기 행위다. 자 결국 이게 뭐 그래 거절을 했대요. 아, 그런 거는 네. 자 이런 것이 뭐냐 지금 영화 만든다고 명분을 삼아서 그걸 갖고 생계형으로 자기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만든다. 영화를 갖다가 자꾸 제작한다. 이런 것은 사실 그러면 결국에는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엉뚱한 데 돈을 쓰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애국 보수 영화들이 거접한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관객들 보면서 실망하고 돌아서고 외국 심에서 영화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파들은 그렇거든요. 그렇죠. 정말 영화 잘 만듭니다. 재밌어 보는 거죠. 재밌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관객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고 하는데 보수파는 영화 만든다고 해가지고 자기 그냥 생계형으로 그냥 돈 걷어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먹고 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문화전쟁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제대로 된 퀄리티 있는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완성도 높은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문화전쟁을 좀 더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벌어진 지 75주년 되는 2025년 6월 25일입니다. 오늘 김채영 감독님을 모셔서 이 대한민국의 문화전쟁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화전쟁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재미있고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또 그 젊은 사람들도 와서 여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고 속된 말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전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문화전사들을 지금 계속 제가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극작가라든지 뭐 글 쓰는 소설가라든지 팟캐스트 이런 팟캐스트들도 뜻 있는 팟캐스트들이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돈벌이 하지 말고 그냥 자기 그냥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퀄리티, 제대로 된 디테일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 그런 문화전쟁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를 아주 소망하시고 꿈꾸고 계시고 또 실제로 이렇게 전장의 유산이라는 정말 괜찮은 영화를 만들으셔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홍보하려고 정말 애쓰시는 우리 김채영 감독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조금 서로 틀리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용납하고 우리 애국 보수 우파들이 강력하게 모여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휘사령부가 바로 문화전쟁 컨트롤 타워입니다. 우리 김채영 감독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